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애플바가 돼서 맥을 쓰라고 권유하진 않습니다. 우선 써보면 알게 되는 유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맥을 써보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냥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는 맥은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맥이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윈도우보다는 안전하지만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오히려 스팸성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어서 맥을 괴롭히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잘 쓰다가 가끔 프로그램이 안 지워져서 맥을 초기화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맥은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청정 지역이긴 한데요. 요즘에 맥 유저가 많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바이러스가 알게 모르게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맥 백신을 따로 쓰진 않지만 쓰는 것도 권장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아이폰 유저에게 맥은 좋습니다. 아이폰을 쓰고 있다면 맥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익숙한 메모나 미리 알림이나 캘린더 또는 주소록 같은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이폰에서 봤던 주소록 문자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맥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다면 맥은 윈도우가 없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오히려 맥 전용으로 나온 프로그램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맥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윈도우에서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윈도우에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호환이 되거나 요즘에는 이제 맥용으로도 따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쓰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맥을 쓸 때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맥만의 전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맥을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맥의 연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맥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맥북 12인치 맥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이맥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패드가 있고 애플워치가 있고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이 맥을 쓰고 아이패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아이팟 터치를 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이폰을 쓰면서 점점 이거를 잘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패드도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폰의 메모장과 미리 알림의 연동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메모장을 보면은 메모장이 이렇게 아이폰하고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 가운데는 대부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썼던 메모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메모장을 잘 활용한다면 이것만 활용해도 내가 아이폰에서 잠깐 메모했던 것을 아이패드에서 가져와서 애플 펜슬 스케치나 집에 와서 아이맥이나 또는 맥북으로 내가 바로 볼 수 있다면 메모장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메모장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체크리스트라든가 아니면은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적는 편이고요. 다른 것을 정리할 때 또는 메모를 해야 될 때 이 메모장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연동되어 있어서 100% 만족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또 메모장하고 연결된다면 바로 미리 알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미리 알림을 쓰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체크리스트나 또는 투두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적는 것인데 체크를 하면서 내가 한 달에 매월 돌아가는 카드값을 낸다던가 아니면은 매번 내가 상여비를 낸다던가 할 때 이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미리 알림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면 자동차를 탈 때 미리 알림이 되어 있기도 하고 자동차가 내릴 때 또는 내 집에 도착할 때 또는 내가 어느 롯데마트나 다른 마트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써야 될 쿠폰들을 체크해서 내가 써야 된다면 미리 알림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플러스하는 부분에서 그냥 하나 적어보죠. 예를 들면 내가 마트에서 물품을 사기 해가지고 물품을 사는 것을 이 빨간색 이 I 부분을 인포메이션 부분을 누르면은 지정한 날짜 또는 특정 위치에 특정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이 부분은 이제 카탈리나에서 업데이트 돼가지고 새로 생긴 부분이고요. 그 전까지는 날짜나 위치 부분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단계를 높일수록 제일 먼저 이 리마인더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새로 나온 OS에서는 이미지 추가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위치를 본다면 위치에서는 내가 있는 위치, 직장, 집, 차에 탈 때 차에 내릴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리 알림을 대부분 아이폰에서 먼저 줬고요. 아이폰에 있는 거를 맥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가져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요. 또 이렇게 하다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자와 카톡을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훨씬 직관적인 UI를 가지고 있고요.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이 어플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컴을 실행하게 되면은 한 컴에서 실행됐을 때 이게 한 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마다 각각 그 메뉴들을 더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저는 제일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맥에서 미리 보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리 보기는 맥에서는 미리 보기로 영상도 이렇게 쉽게 봐집니다. 사진도 누르기만 하면 음악도 누르면 미리 보기 부분에서 미리 보기만으로도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애플에서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파이널 컷을 좋아하는데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로직 프로를 통해서 맥을 쓰기도 합니다. 아이무비나 파이널 컷, 로직 프로나 애플에서 만든 페이지나 키노트 같은 프로그램들은 맥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죠. 맥에서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은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윈도우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한컴이나 MS 오피스, 어도비 프로그램 중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맥북에서도 지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은행 사이트에서도 공유인증서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윈도우가 없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